베스트픽 3월 첫째 주 ESG 산업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는 자사주입니다. 이게 예전에는 기업들한테 뭐랄까 만능 치트키,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는요, 잘못 쓰는 그냥 독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.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시작부터 문구가 엄청 세죠? 자사주, 이제는 보유가 아니라 독이다. 와, 이 한마디가요, 오늘 저희가 얘기할 모든 내용의 핵심이고요.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증시의 판도를 바꿀 엄청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 정말 지겹게 들으셨죠?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주가가 싼 거예요. 근데 그 많은 원인들 중에서 꾸준히 범인으로 지목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사주의 불투명한 사용 방식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도대체 어떻게 이 마법이 도구로 변해버린 걸까요? 예전에는 그냥 경영진들이 자기들 편하자고 쓰는 도구, 이 정도였다면요, 이젠 완전히 달라졌어요. 주주들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오히려 회사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확 바뀌고 있는 겁니다.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단어만 귀학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. 자사주 소각. 이게 뭐냐면요,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. 소각시켜버리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?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총량이 줄어들잖아요?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8조각짜리 피자가 있는데 2조각을 그냥 없애버렸어요. 그럼 남은 6조각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. 똑같습니다.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물리적으로,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이 옛날 방식이에요. 자사주 사서 그냥 회사 창고에 쌓아두는 거죠. 뭐 경영권 방어할 때 쓰거나. 주주들은 언젠간 좋게 써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는 거고요. 자, 근데 오른쪽 보세요.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. 자사주는 더 이상 경영진의 쌈짓돈이 아니라 주주들의 엄연한 몫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면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제는 회사가 왜 소각 안 하고 가지고 있는지를 주주들한테 똑바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의무 소각.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예요.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겁니다. 새로운 규칙은 정말 간단해요. 딱 이 3단계입니다. 첫째,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다. 둘째,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한다. 셋째,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당 순이익, 우리가 EPS라고 부르는 게 올라간다. 끝. 정말 심플하고 강력하죠. 자, 지금 이 내용이 내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요, 잠시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경영상 목적이 정말 명확할 때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미래에 M&A 할 수도 있어서요, 뭐 이런 두루뭉술한 핑계는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. 시장이 이제 그런 변명하는 기업들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아주 냉혹하게 평가받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? 어떤 회사가 진짜고 어떤 회사가 꼼수 부리는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? 가짜들의 특징을 볼까요?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미래 M&A 대비용,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요. 이거요, 높은 확률로 대주주 좋은 일 시키라고 지분 맞바꾸기 하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진짜는 어떠냐? KTNG가 좋은 예신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. 우리는 주주 생각한다면서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그냥 확 소각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자사주 쓸 일이 생기면 정관까지 바꿔서 이런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 하고 못을 박아버려요. 행동이 먼저, 투명한 소통은 그 다음. 이게 진짜입니다. 이제 곧 2026년 주총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.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를 딱 이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첫째, 정관을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. 소각 원칙을 확실하게 넣었는지 아니면 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는지. 둘째, 이사회 멤버들을 보세요. 이 사람들이 진짜 주주 편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냥 경영진의 거수기인지. 셋째, 자사주를 왜 가지고 있다는 건지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. 그게 정말 회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인지 아니면 그냥 둘러대는 변명인지요.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이제부턴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, 바로 데이터를 보면서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번 변화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기업들을 크게 3그룹으로 나눠봤는데요. A그룹은 DB손해보험처럼
돈도 잘 버는데, 즉 ROE가 높은데 자사주도 많이 가진 아주 근본이 튼튼한 기업들입니다. B그룹은 신세계 같은 곳인데 이익 성장세가 막 폭발하고 있는데 자사주까지 많아서 이 두 개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수 있는 곳들이고요. 마지막 C그룹은 미래에셋증권처럼 이미 주가 흐름도 좋은데 아직도 자사주가 많아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. 자,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25%. 이게 SK가 가진 자사주 비율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. 그동안 SK가 지주사라서 할인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?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자사주였거든요. 만약에 이 물량이 소각으로 방향을 튼다? 와우, 그 가치 상승의 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투명성. 이제는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자본 정책을 운영하느냐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가치가 된 겁니다. 그럼 투자자로서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할까요? 경고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RSU. 이게 임직원한테 주식으로 보너스 주는 건데 자사주를 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새로 찍어서 주면요. 전체 주식 수는 그대로거나 늘어나잖아요. 이건 무늬만 주주 환원일 수 있으니 잘 보셔야 합니다. 둘째, 지분 수합. 계열사끼리 자사주를 서로 바꿔서 의결권을 지키려는 꼼수. 이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공격할 타겟이 될 겁니다. 셋째, M&A 자금으로 쓴다는 거. 물론 이건 정당한 목적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주식들이 나중에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 위험, 즉 오버행 리스크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. 오늘 내용의 결론을 이 한 문장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투명하지 않은 자사주는 기업의 빚이다. 맞습니다. 이제 자사주는 회사가 몰래 숨겨둔 비자금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돌려줘야 할 일종의 부채가 된 겁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. 이제는 그냥 우리 회사 자사주 많아요. 이 말 한마디가 주가 상승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. 그 많은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,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냐, 바로 이게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잣대가 될 겁니다.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